오늘의 진단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마트는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내 대형마트 1위 업체입니다. 그러나 이마트 주가는 지난 2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2018년 3월 30만원 부근에서 움직이던 주가는 현재 12만원대로 60% 정도 하락을 했고, 올해인 2019년 8월에는 10만 4,500원으로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쿠팡과 마켓컬리로 대표되는 온라인 시장과 그 다음에 새벽 배송 시장의 활성화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마켓컬리를 비롯한 새벽 배송 업계가 급성장하고 있고, 또 맞벌이 부부와 1, 2인 가구들의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서 2018년 4천억 원 안팎이던 시장 규모는 2019년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는 이제 기존 오프라인 할인 매점의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마트의 실적은 꾸준히 하락을 했고, 지난 2분기에는 창립 이래로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이마트에도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온라인 시장의 모멘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G마켓 11번가 옥션의 이 오픈마켓 3강 체계에서 쿠팡의 20억 달러 투자 유치 이후로 쿠팡 11번가의 2강, 그 다음에 G마켓 옥션의 2중 체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온라인 업체들의 가격 할인 및 막대한 물류비 지출이 있었고, 이 출혈 경쟁에 동참할 수 없었던 할인점 업체들은 매출 부진에 시달려야만 했었습니다. 지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교롭게도 쿠팡이 최초 10억 달러를 유치했던 2015년 온라인 쇼핑 시장에 이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면서 이마트의 주가는 하락을 했고, 쿠팡의 투자액이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경쟁이 완화되면서 쿠팡의 위기설이 나왔던 2017년에는 이마트의 주가가 다시 크게 반등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쿠팡이 20억 달러를 추가 유치하면서 이마트의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2020년 쿠팡의 위기설이 다시 등장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마트의 주가는 다시 바닥을 지지하고 반등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쿠팡과 이마트가 각자 온라인과 그 다음에 오프라인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라인 업체들의 경쟁은 2020년에는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 이제 과감한 투자로 인해서 2019년 매출액은 8조 원으로 작년 대비 81% 성장하면서 외형적으로 1위를 달성하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손실도 커져서 영업 손실 규모는 1.6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사인 소프트뱅크의 적자와 비전펀드에서 투자한 공유 오피스 업체인 위워크의 IPO 실패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투자 유치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쿠팡이 외형 1위를 달성한 만큼 외형 성장보다는 이제는 수익성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마케팅 비용 감소를 통해 가격 경쟁이 누그러진다면 할인점 업계에는 수익 개선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마트는 2019년 12월 온라인 물류센터 사무점 오픈으로 인해서 60%의 배송 캐파 확장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쓱배송을 필두로 한 온라인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자산 유동화를 통한 차입금 감소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사는 2019년 10월 이마트 13개 지점에 대한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약 9,500억 원의 현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확보한 자금은 대부분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사의 차입금은 19년 2분기 기준으로 약 3조 7천억 원으로 자산 유동화를 통해 확보한 자금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고 하면 동사의 차입금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모멘텀으로는 신규 CEO 선임으로 인한 체질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외부 인사인 강희석 대표를 최고 경영자로 영입을 했는데, 신규 CEO인 강희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컨설턴트로 월마트 컨설팅을 담당을 했었고, 온라인 유통전쟁과 관련한 차별화된 사업 모멘텀을 강조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전문점 사업부나 아니면 적자 사업부의 폐점 또는 사업 축소를 통해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수익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04,500원으로 저점을 찍은 8월 12일부터 지난 1월 10일까지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약 3,150억가량 매도하는 동안 기관이 2,050억, 개인이 57억원가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연기금이 830억 넘게 매수하면서 상승을 해 주었으므로 최근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에 나서주고 있으므로 수급적으로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나쁜 수준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 32만 5천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이런 식의 하락 추세를 오랜 기간 형성을 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2019년 8월 10만 4,500원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이후 이 이하 가격대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소화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올해 8월이었죠. 오랜 기간 지속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상승의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크게 해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오랜 기간 지속된 하락 추세선을 거래량이 실린 큰 양봉으로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 조정을 보이면서 되돌림의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락 추세선 아래쪽으로 재차 내려오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고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직전에 고점으로 작용을 한 11만 5천원짜리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당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자리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손절 같은 경우는 휩쓸을 고려해서 직전 저점이 11만원 이하로 깨고 내려가면 손절 처리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직전 고점 자리 부근이죠. 15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 우량주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단기로 노리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중장기로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 관련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왼쪽에 구독하기 버튼 누르셔서 다음에 올라온 영상 더 빠르게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관련 영상들을 확인하셔서 새로운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